기시다 일본 수상이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전에는 현충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무엇을 남겼나, 서울 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이런 걸 가지고 신문 보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협력과 공조를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셔틀 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방향성에 따라서 양국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경제 안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며, 내전 중인 수단에서 우리 교민이 철수할 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일본 국민도 함께 철수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 원상 회복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협력해서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런 협력이 양국의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한일 노선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현장 파견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지찰단을 일본 현장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과학적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국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한일 양국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왜 이렇게 조기 방한했나, 한국을 방문한 날짜를 앞당겼나, 그런 데서 일본 측의 신문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양국관계,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안을 고집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호응으로 해석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죠. 마이니치 신문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 재개를 조기에 실현시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경제 안보 등 각종 현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일 관계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이후 정상화되고 있다며 지난달 한일 양국의 외교 국방 당국의 국장급 대화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되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 국가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일본 측에서 타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한일 간에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역시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지 50일 만에 조기 방한이 성사됐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선 올 여름 방한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9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고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을 방문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이끌어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가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정권의 입장을 개성한다고 표명했지만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굴욕 외교라고 윤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보인 만큼 일본 측도 역사 문제를 양보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경제 안보와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니혼게이자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수출에 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연계해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중국의 군비 증강 상황도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 필요성을 높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핵 협의회 그룹 NCG 신설을 합의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니혼게이자는 이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긴밀히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한반도의 국제 정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또 중국의 군비 증강 상황, 또 더 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으로 인해서 무기 공급망 체제의 재편성, 또 미국이 그런 나토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군사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 또 한국이 그러한 유럽의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안보가 더 강화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한국만의 방어가 아니라 이 주변국 일본과 연계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안보상의 어떤 위기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변수가 한국으로 하여금 또 일본으로서도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제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보 경제의 면에서 한일 간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그런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설이 여기에 5월 8일자입니다. 자유일보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을 두고 사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안을 제대로 읽는 법이라는 그 사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회담의 핵심은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회담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일 셔틀 회담 복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첫 발언을 뗐다. 모범생 기시다보다는 늘 호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양국 관계가 좋아졌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외신들이 보는 한일 정상회담도 셔틀 외교의 복원에 방점을 둔다. 국제사회의 관점에는 이유가 있다. 올 들어 한미일 연쇄회담의 총연출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출자보다 인기를 더 얻게 된 주연 배우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급변한 국제정세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관계 정상화가 기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능동적 국제정세 대응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일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편의 외교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폭합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이 첫째,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민주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의 신냉전 질서가 고착화되면서 대중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두 번째, 북한이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5위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임금의 문제라기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포용적 입장에서 후속 조치를 매듭짓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곧이어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 간 협력 방안, 즉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를 3자 협력의 틀로 확대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각본 없는 외교 드라마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잘 마무리되어 신냉전 시대에 선진 한국의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5월 8일자 자유일보의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